안녕하세요. 유학트리 박원장입니다.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내년도 2023년도 캐나다 유학과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서 캐나다 각 주마다 영주권 법이 다르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는 내년도 영주권이나 캐나다 대학이라던가 지역을 선택하는 분들한테 좀 더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 내가 어떤 지역을 가면 좀 더 취업을 했을 때 유리한 것인가, 내가 졸업을 하고 영주권을 받았을 때 어떤 쪽을 좀 살면 좀 더 유리할 것인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이민국, 구글에서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를 보시면 그 이민국 사이트에서 각 주정부 이민으로 다 사이트가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C주 이민국 사이트가 따로 있고, 또 온타리오주 이민국 사이트가 따로 있고, 마니토바가 따로 있고, 퀘벡도 따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방 이민으로라고 하면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많이 보시는데 점수가 총점이 1200점 만점이거든요.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의 뭐 몇 주에 한 번씩 익스프레스 엔트리 1200점 만점에서 몇 점이 초대가 인비테이션이 되는 초대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취업이 되신 다음에 본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를 따보시는 게 아니라 캐나다를 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점수를 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가상적으로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캐나다에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1년을 했을 때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 2를 보면 나이 점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결혼을 한 사람은 또 불리한 점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의 점수와 결혼을 한 사람은, 저같이 결혼을 한 사람은 배우자가 점수를 채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 점수가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나이 점수가 굉장히 배점이 많이 깎여요. 아까 그 1200점 만점 중에 점수에 이렇게 구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의 점수 팩터가 있고 점수 요인이 있고 또 다른 추가 점수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개인 점수를 아무리 점수를 계산을 해도 사실 400점, 500점 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주정부 이민을 받으면 PMP라고 하거든요. 그 주정부 이민을 받으면 600점이라는 추가 점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주권 법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나 유튜브나 이렇게 보시면 어느 주는 이민이 잘 된다더라, 어디는 좀 잘 된다, 이런 말들이 각 주마다 주정부의 이민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덜 선호하는, 좀 덜 모이는 지역으로 가시면 영주권이 조금 수월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이민국에서 그 NOC 레벨을 T어로도 또 변경도 됐고, 또 각 주마다 그 T어로 변경되면서 각 주마다 주정부 이민국 사이트에 가면 변경된 사항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영주권 법은 개인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주에서 졸업을 하고 BC주에서 가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점수를 생각보다 안 깎아요. 2점밖에 안 깎아요. 마이너스 2점밖에 안 깎기 때문에 그 점수가 BC주 이민법이 200점 만점인데 거기서 2점은 사실 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과가 있다. 온타리오주에는 컬리지하고 퍼블릭 컬리지와 유니버시티가 합해서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한 50개 넘어요. 굉장히 많고요. 그 각 대학마다 과도 한 1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컬리지 한 25개와 유니버시티를 봐서 자기가 원하는 과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온타리오에서 영주권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게 잘 안 와닿으시나 봐요. 근데 제가 온타리오주 영주권 법을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22년도에 발표된 2021년 영주권 그 리포트가 이민국 OIMP 사이트에 가면 있거든요. 9,000명을 영주권을 뽑았더라고요. 영주권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각 이민 법대로 쿼터가 있어요. 국제학생은 한 1,200명 정도 뽑았고, 휴먼 캐피탈이라고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 해외도 해당하고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캐나다에서 어떤 특정 직군의 직업을 구하시고 또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몇 점 이상인 경우에는 한 3,000명 가까이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OIMP에서 보통 이제 저희가 컬리지를 가서 3년 취업 비자를 받아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하잖아요. 그 OIMP 점수 구성을 한번 이민국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점수를 쭉 더해보니까 대략 한 20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점수가 낮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3월에 점수가 뭐 40점대였는데 이 점수가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 2021년 올해 영주권을 이제 국제학생 영주권을 뽑은 걸 보면 3번 뽑았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자주 뽑은 게 아니라
온타리오주는 예를 들어서 1월에 한 59점으로 뽑은 기록이 있고 2022년 1월, 3월 1일에는 1월에는 59점 이상을 뽑았는데 3월에 그 OIMP 뉴스를 보면 3월 1일에 72점으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뛴 거죠. 72점으로 뽑았고 그 중에서도 타겟티드 인비테이션이라고 해서 온타리오주에서 원하는 직업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건축 건설, 이런 전기, 플럼버, 배관, 카펜터, 용접, 뭐 브릭레이어, 그 벽돌 쌓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건축이나 기술에 대한 직업들에 대해서만 점수가 42점으로 낮아도 뽑았어요.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일반 직군에 대해서 국제학생들 72점으로 뽑았다가 또 6월 30일 날 점수제를 보면 74점으로 또 이게 올라갔는데 이때는 74점으로 해서 일반 직업은 뽑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이나 이런 콘크리트 피니셔나 카펜터 또는 에어크래프트 메인턴스 같은 거 있잖아. 항공 정비라던가 자동차 정비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몇 개, 또 정말 기계공학과 이런 딱 그런 헤비 이퀴먼트 관련된 직업들만 딱 뽑았더라고요. 6월 30일 이후에는 또 특별하게 국제학생 쿼터가 다 찼나 봐요. 1240명이 각 주마다 그 이전 연도에 몇 명을 뽑았는지 어떤 영주권 법으로 몇 명을 뽑았는지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숨어 있어서 그렇지. 구글로 찾아주면 나와 있는데 온타리오주는 9,000명을 뽑았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마스터 이민이 1,200명 2021년도에 국제학생이 1,240명 또 온타리오주 휴먼 캐피탈 이민이 3,500명 이렇게 뽑았고요. 이랬을 때 온타리오주 졸업을 하고 영주권이 어려우면 대부분 많이 가시는 게 노바스코샤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BC주로 넘어가시거나 또는 알버타로 넘어가시거나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중간에 있는 마니토바주는 타주에서 넘어갔을 때 점수를 많이 깠거든요. 그래서 온타리오주도 아까 그 118점, 거의 120점에 가까운 점수를 봤을 때 점수 구성에서 특이하게 토론토 안에 콜리지, 조지 브라운, 세네카, 센테니얼, 험버 이 4개 콜리지를 공부를 하시면 점수가 0점이에요. 지역 점수,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했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일을 했는지 그 각각의 점수를 10점, 10점이나 부여를 했거든요. 20점이라는 점수 부여를 한 거죠. 근데 노던 온타리오라 해서 온타리오주의 북부에 있는 대학을 컬리지를 나와서 그쪽에서 취업을 하시면 우리 RNIP 전에 중소도시 이민법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RNIP 이민법 외에도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시면 20점 만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점수가 내가 애드가 되고 누적이 돼야 되는데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어도 토론토에서는 빵점인데 노던 온타리오 지역의 컬리지를 가시면 20점이나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본인이 다시 토론토로 내려오시거나 타주로 가셔도 되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에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내년도에는 노던 온타리오주의 컬리지를 추천해 드려요. 컨페더레이션 컬리지라던가 수 컬리지라던가 이런 컬리지들이 노던 온타리오 지역에 컬리지들이 꽤 있거든요. 한 4-5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또 직업에 대해서도 헬스 분야라던가 건강 쪽 헬스 간호사, 방사선, 치위생, 치과 보조 또는 물리치료 보조, 마사지 치료 이런 의료계통의 학과를 가시면 점수 우대해요. 특이하게 또 BC주 쪽 같은 요즘 BC주도 많이 가시잖아요. 밴쿠버 쪽도. 밴쿠버도 지역 우대 점수가 생겼어요. 밴쿠버 쪽에서 공부를 하시고 취업을 하시면 점수가 20점이 거의 0점에 가까운데 밴쿠버를 제외한 도시를 가시면 BC주에서 외곽 컬리지를 가시면 지역 우대 점수와 또 컬리지 우대 점수에서 20점을 챙길 수가 있어요. 이 점수가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주권을 꼭 하고 싶고 또 생활비가 좀 저렴한 곳을 원하시면 저는 캐나다 전역의 모든 컬리지의 국제부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부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드리고 있고 정착을 저희가 잘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올해가 이제 내년 24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각 대학교 직원들과 또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카톡도 잘 돼 있고 이메일도 워낙에 잘 돼 있잖아요. 현지 사정에 맞게 저희가 카톡을 저희 직원과 직접 실시간으로 통해서 정착 서비스를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도시,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이렇게 대도시만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영주권을 고려를 하셔서 왜냐하면 지역 우대 점수가 생겼으니까요. 지역 우대 점수를 파악을 해서 외곽 쪽 점수를 많이 주는 외곽 컬리지를 가신다면 그리고 또 플러스 그 주위에서 우대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신다면 이민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번에는 BC주의 우대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는 제가 온타리오주의 직업에 대해서 이민할 때 우대하는 직업, 우대하는 직업이라는 건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또는 점수가 내가 취득한 점수가 이민을 신청을 할 때 내 점수를 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점수를 더했을 때 내 점수가 낮더라도 나를 먼저 뽑는 거, 또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점수를 더 주는 거, 그걸 우대를 해요. 그걸 말씀드리거든요. 아까 온타리오주는 여러 가지 우대하는 직업들이 있지만 좀 더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지금 기회가 됐으니까 BC주에는 이민법이 특이하게 요즘에 이제 우대 직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주는 직업이 있어요. 점수를 더 주는 직업도 있고, 내가 그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만 따로 뽑아요. 그 중에 하나가 BC 택이 있어요. 택 이민, 테크놀로지, 어떤 기술에 대한 약자인 거죠. 지금 개수를 세보면 거의 한 2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일단 컬리지를 나온 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직업들을 보통 고려한다면 시빌 엔지니어 또는 기계공학과, 데이터베이스 분석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머, 웹 디자이너, 또 전기공학과, 컴퓨터 네트워크 테크니션, 또 유저 서포트 테크니션, 트랜슬레이터, 또 브로드캐스트 테크니션, 이런 그래픽 디자인. 일단 딱 와닿는 거는 제가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던가 웹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컴퓨터 엔지니어 쪽으로 해서 IT 쪽으로. 아까 온타리오주에는 IT를 한다고 해서 우대하는 그런 법은 따로 없거든요. 오히려 BC주가 BC택이라는 이민법이 있어요. 사실 이 BC택이라는 이민법은 굉장히 한시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정말 permanently, 정말 영구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겠다. 왜냐면 그 정도로 BC주에서 택 분야의 직원이 많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BC주가 이민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BC주는 원장님 한국 사람도 많고 이민 사람들 많은데 이민이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근데 캐나다는 정책적으로 영주권을 권장을 하잖아요, 이민을. 근데 생각보다 밴쿠버에는 이미 영주권자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지 국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왜냐면 과가 현지인들한테 무선적으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과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어린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밴쿠버에서 공부하고 유니버시티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유학을 갔을 때 꼭 정말 살러 가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 오히려 혼자 가는 학생들보다는 가족이 가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영주권 해주고 싶어서 캐나다 대학을 가서 눌러 앉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모나 학부모들이 과를 선택을 하실 때 이 과를 밴쿠버 쪽이나 BC 쪽의 대학을 보면 과가 별로 선택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IT 쪽이 굉장히 취업도 잘 되고 이민도 우대하는 거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우대 직업이랑 프라이어티 잡이라는 거를 따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직업이 이민이 뭐 200점 만점에서 104점 이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번에 보니까 퇴근한 90점 요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카테고리로 헬스케어 오큐페이션이 있어요. 의료 직종인 거죠. BC주에서 의료 직종 학과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현지인들한테는 인기가 있고 외국 학생들한테 굳이 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간호학과 BC주 컬리지 간다?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자리도 없고 자리 주지 않고. 그래서 사실 간호학과 가려면은 온타리오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BC주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가 이전밖에 안 깎이기 때문에 사실 온타리오에서 공부하고 다시 BC주로 와도 괜찮은 사실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헬스케어 오큐페이션 쪽으로 우대하는 직업이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그 헬스케어 쪽은 다 해당돼요. 여기 보면 제가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뭐 덴티스트, 치과 의사, 뭐 메디컬 레버토리 테크니션, 임상병리 보조, 또 메디컬 레디에이션 테크놀로지, 방사선학과, 또 소노그래퍼, 뭐 초음파학과, 또 덴탈 워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보조, 또 마사지 치료, 또 PN, 프랙티컬 너싱 간호학과, 또 많이 있는 게 덴탈 워시는 예전에 사실 이민법으로는 NOC 레벨 C였는데 사실 이제 다시 직업의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덴탈 워시 과정 사실 타주에서 1년짜리 하고서 영주권 받으러 BC주 와서도 얼마든지 영주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무조건 2년짜리 디플로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객들을 상담해 보니까 영주권들 이렇게 제가 셀프로 공부해 보니까 1년짜리를 해도 영주권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이 충분히 되거든요. 1년짜리 해도 영주권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포인트를 아시고,
비용이 내가 2년을 가기에는 너무 학비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1년짜리로 공부를 하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신분이 해결되고 나서 공부하고 싶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BCG에서는 널스에이드,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인 거죠. 널스에이드, 또 이렇게 헬스케어 어시스턴트 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민이 잘 되고, 소셜워커, 사회복지학과도 이민이 우대된다는 거죠. 특이하게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널스에이드 이런 거는 타지에는 온타리오주는 이민이 우대되는 직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점수가 많이 낮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 중에 또 특이한 게 유아교육학과를 굉장히 우대해요. 제가 요즘에 블로그를 몇 개 많이 쓰는데 유아교사 이민 우대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BC주는 유아교사 라이선스 교환도 굉장히 잘 되고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인강을 들은 다음에 교환을 해서 현지에 가서 취업비자를 전환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유아교육 어시도 오히려 잘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직업으로 해서 이제 이 수의사학과, 수의사 보조학과 이런 직업들도 굉장히 잘 돼서 4개 카테고리가 BCG에서 우대하는 직업이에요. 아까 BCG 이민이 200점 만점인데 이런 EC, 어시라던가 헬스케어는 60점에도 영주권이 돼요. BC주는 특이한 게 영주권은 거의 보면 차트가 나와 있는데 아까 온타리오주 국장성 이민법 올해 3번 뽑았다고 거기 공지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BC주는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계속 뽑아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점 이상을 뽑는지 계속 이 데이터 추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점수를 최저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급여가 시급이 얼마 되면 좋을지, 1년을 일하는 게 좋을지. BC주 이민법은 특이한 게 BC주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굉장히 높게 쳐줘요. 그 경력 부분의 점수에 대해서 Directly Related Job Experience가 있는데, 내가 캐나다에서 BC주에서 직업을 구했을 때 그 직업과 관련된 그 직업과 똑같은 내가 경력을 몇 년을 갖고 있느냐. 물론 이제 한국에서 있는 것도 인정이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유아교사 일하다가 캐나다 가서 유아교사 일하는 사람들 극히 드물잖아요. 대부분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거나 해서 현지에서 신규 직장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BC주는 현지에서 1년, 2년 내가 일을 하고 한 직장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서빙으로 잡을 구했어요. 그렇게 일을 해서 1년, 2년, 3년이 되면은 그게 연차가 굉장히 점수가 올라가는 게 특징이고, BC주는 엔트리 레벨이라고 해서 그 세미 스킬드라고 해서 엔트리 레벨 이민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에서 뭐 컬리지 졸업을 해서 서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식당 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사실 영주권 받기 어려운 레벨의 직업이잖아요. 근데 BC주는 그 한 고용주 밑에서 9개월을 일하고 그 다음에 너가 앞으로 계속 일할 의사가 있으면 고용계약서를 써주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민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한 고용주 안에서 9개월을 연속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있긴 하지만 타주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보통 사실 어린 학생들 졸업하고 스타벅스라던가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다양한 이민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저희 유학트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이민을 공부하는 이민국 사이트를 알려드려요. 거기서 본인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 현지에 밴쿠버에 이민 컨설턴트도 제외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민 컨설턴트들이 세미나들도 해주시고, 또 캐나다나 밴쿠버나 토론토에 도착하시면 그 이민 컨설턴트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민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본인이 어떤 루트로 내가 이민이 되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게 준비를 하면 우선순위 있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 영어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부터, 저하고 상담할 때부터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이민법 각 주의 좀 우대 직업이라던가 우대 지역, 이민을 할 때 우대하는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를 보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으시거나 카카오톡 아이디 유학트리 그 영어 아이디로 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민국 사이트를 링크를 드리고, 요즘에는 이제 영어도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번역기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 사이트를 본인 스스로 좀 보는 게 중요하세요. 그렇게 하고 캐나다를 가시면 훨씬 유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또 원하는 직업을 갖고 현지에서 또 정착할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